예, 오늘의 시황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아시아 증시는 뭐 혼조세를 보이면서 좀 신중한 그런 모습을 보였고, FOMC 회의 앞두고서 이번에는 정말 가늠하기 어렵다. 이런 평가, 역대급으로 가늠하기 어려운 회의 전이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FOMC 결과 이후에 중요한 건 몇 퍼센트 포인트 인하느냐도 중요하지만, 점도표, 향후의 금리 정책 어떻게 펼칠 것인지, 그리고 특히 경제 전망이 좀 수정될 것 같거든요. 실업률 같은 게 어떻게 수정이 되는지 주목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국 관련 지표들이 그렇게 아주 강하진 않았었거든요. 근데 이번 결과 이후에 우리나라 관련된 지표, 특히 휴장 이후에 우리 증시가 올라가는 그런 특성이 있었는데 이 징크스가 깨질지 여부도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오늘 뭐 열린 나라들은 올라가고 내려가고 좀 엇갈렸습니다. 그래서 뭐 아시아 증시 특별하게 뭐 좋았다 나빴다 이렇게 분석하기는 애매한 것이, 일단 빠지기는 애매한 게 미국의 소비가 양호했잖아요. 뭐 소매 판매라든가 이런 데이터들이 양호했고 산업 생산도 괜찮았고, 그렇게 되면서 미국의 GDP 나우가 상향돼서 미국 경기 침체 아니네. 그러면 금리 내릴 때 경기 침체가 아닌 상태에서 금리를 내리면 향후에 미국이 경기 침체로 갈 가능성은 되게 낮은 거고, 그러면 기업들의 이익은 꾸준하게 플러스 성장할 거고, 그럼 미국의 소비가 유지가 될 거고,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또 다른 아시아 국가들도 미국에 수출하는 환경은 그렇게 나쁘진 않겠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지수가 쉽게 밀리지 않는 그런 이유가 되는 건데, 다만 갑자기 돌이 던져져 0.25를 당연하게 보고 있던 상황에서 0.5%포인트, 심지어는 0.75까지 최근에 등장했잖아요. 이렇게 되면서 이제 로이터에서는 어떤 보도가 나왔냐면, 역대급으로 좀 가늠하기 어렵다. 의견들이 막 갈린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뭐 기사들을 좀 살펴보면 예측 중에 절반은 틀린다. 거의 뭐 5대5 또는 6대4 정도 되다 보니까 예상하는 사람들의 상당수는 어쨌든 틀리는 상황이 됐고, 그 틀리는 사람들이 과연 주식을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이 부분이 불확실하다라고 보는 거고, 0.25가 됐든 0.50이 됐든 어느 쪽을 택하건 투자자들의 절반은 놀랄 거다. 그래서 옵션 시장에서도 한 1.1% 올라가든 내려가든 1% 이상의 어떤 변동성에 베팅을 하는, 그런 어떤 베팅이 몰려 있는 상태고요. 근데 이제 조금 시장에서 괴리감이 있는 게, 항상 투자자들은 우리가 돌이켜 보면 연준보다 앞서갔어요. 연준이 이만큼 인하할 거야라고 생각을 하면 투자자들은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이 인하할 것으로 전망을 했고, 그게 계속 틀렸었거든요. 근데 지금 투자들은 한 1%포인트 이상 연말까지 금리가 내려갈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근데 파월 의장의 회견, 그 다음에 점도표라든가 이런 것들을 볼 때 0.25, 그러니까 정도의 오차라면 시장에서는 상관없을 텐데, 예를 들어서 막 0.75 이렇게 차이가 나면 시장에서 좀 충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투자자들의 기대치 1%포인트와 점도표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그리고 0.25라면 이제 엔달러 환율은 아마 튕겨 올라가서 142엔 이상 올라가서 올라갈 건데, 만약에 0.5가 되면 엔달러 환율이 140엔까지 빠지면서 또 엔캐리 이슈, 외환시장 이런 것들이 또 어떻게 변수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예측하기 어려운, 또 결과에 따라서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다. 이런 주장들이 이제 로이터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많이 인용된 게 그 설문인데, 이 어떤 설문이냐면 몇 퍼센트 내릴 것 같냐라고 이제 물어봤더니 0.5로 예상한 사람이 57%, 0.25가 41%, 뭐 그 외에 이제 기타 의견이 있긴 한데 뭐 거의 2%포인트밖에 안 되니까 이제 이 두 가지로 몰려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 대해서 또 물어본 거예요. 각각 0.5 예상한 사람, 0.25 예상한 사람들한테 또 이제 세부적으로 물어봤더니 0.25 내릴 것 같아, 이렇게 전망한 사람들의 의견을 보니까 0.25%포인트를 내린다면 과연 주식시장 또 위험자산이 어떻게 될 거냐. 그러니까 서로 의견이 엇갈린다라는 거예요. 근데 0.5가 되면 리스크온, 그러니까 위험자산에 투자할 만하다, 이렇게 답변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0.25 뭐 내린 사람들 어쨌든 금리 내려가면 괜찮을 것 같아, 이런 쪽이 조금 더 많은 거고, 그 다음에 0.5를 예상한 사람들은 만약에 이 상태에서 0.25 내리면 충격 먹을 것 같아. 그래서 위험자산에서 돈을 뺄 것 같아. 리스크 오프라는 거는 이제 나는 위험에 투자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0.5 쪽에 굳혀 있는 사람들은 0.25 내리면 되게 실망할 걸로 일단은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0.5 예상대로 가면 위험자산 사야지, 뭐 주식이 됐든 원자재가 됐든 이런 것들 사야지, 이렇게 마음을 먹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에서 조금 의견이 좀 엇갈리긴 하는데, 어쨌든 0.5 내리는 게 리스크 온 쪽에 조금 더 가깝다. 그러니까 뭐 위험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사람들이 조금 더 많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 점도표인데, 이 지난 6월 FOMC 회의 때 점도표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연말까지 한 번 또는 두 번 정도 금리 내리는 걸로 예측이 되어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이건 뭐 택도 없는 것 같고, 제가 미리 말씀드리지만 연준의 점도표는 맨날 틀려요. 예, 이거 뭐 절대적으로 틀려요. 그러니까 제가 연준의 점도표가 맞는 꼴을 별로 몇 년 이내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수정이 될 텐데, 시장에서는 이게 4칸 정도 내려가서 이 영역에 내려와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건데, 만약에 이게 달랑 한 칸 정도 내려가서 뭐 지난번 대비 지난번 예상한 거랑 한 칸 정도밖에 차이가 없다 이래 버리면은 조금 시장에서 실망할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이 점도표의 변화 이거보다 한 두 칸 정도 내려가기를 투자자들은 기대를 하고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저는 점도표보다 이게 더 중요하다고 보는데, 경제 전망. 지금 시장에서 걱정하는 거는 경제가 나빠져서 금리를 내리는 거야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GDP 성장은 어느 정도 고정돼 있다라고 보고, 실업률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연준이 목표로 했던 실업률이, 원래 예상했던 실업률이 연말까지 4.0이었어요. 네, 4.0이었고 이거는 올해 상반기 동안 수정이 되지 않았던 수치였거든요. 그런데 이미 4.1, 4.2 찍었다가 이제 4.1로 내려왔고, 근데 여기서 만약에 연준이 4.2를 넘기면서 뭐 4.3 이렇게 찍어버리면, 아, 얘네들 경기 침체 때문에 금리를 내리는 거구나, 이렇게 이제 좀 걱정을 자극하는, 예, 그런 메시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이상적인 건 뭐 현재에서 어떻게든 틀어 막아질 것 같다. 한 4.1 정도 지키면서 금리 0.5 내리고 하면 이제 막을 수 있겠구나. 그리고 지금 경기 침체 아니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시장에서는 보게 되겠죠. 그래서 다른 지표들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점도표가 몇 칸 내려가느냐, 그다음에 이제 실업률이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좀 안 좋은 쪽으로 경기 침체 걱정 자극한다, 막 4.3을 넘어가면 경기 침체를 살짝 자극을 하게 되는 그 경우라면 파월이 진짜 회견 잘해야 돼요. 예, 그렇게 찍어놨으면. 이제 파월이장 어떤 발언이 또 어떻게 나오는지도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좀 요약을 해보면, 뭐 금리나 폭은 둘 중에 하나겠죠. 근데 지금은 0.5 쪽이다 뭐 이렇게 주장들이 많이 나오는데, 또 몰라요. 또 어떻게 될지. 일단 좀 봐야 될 거고. 근데 저는 인하폭보다 중요한 건 연준이 지표를 어떻게 예측하는지, 특히 그 중에서 실업률을 어떻게 전망하는지가 되게 중요하다고 보고, 원래는 이제 파월 의장이 역대 연준 의장들 평균 대비 연설할 때, 그러니까 회견할 때 주식시장이 되게 안 좋았어요. 원래 파월 회견할 때마다 시장이 좀 망가지는 그런 경향이 있다가 작년도 후반부부터 파월 의장의 회견 때 증시가 좀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쪽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이 효과가 그대로 유지가 될 거냐, 이것도 좀 주목해 봐야 되고,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엔달러 환율, 러셀 2000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그러니까 중성 쪽으로 자금이 가느냐, 이제 메가세븐으로 가느냐, 그 다음에 특히 이제 반도체 주식들이 어떤 형태로 반응을 하느냐. 우리 입장에서는 사실 반도체주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외국인들이 워낙 한국 증시에서 매도하는 게 반도체니까. 그래서 이런 구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것도 이제 같이 좀 살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드디어 이제 내일 이 결과가 나오게 되는데, 그 우리나라 연휴 기간 동안에 그 미증시가 플러스가 나는, 예, 그런 모습을 보였었거든요. 그래서 휴일 끝나고 첫 거래일에 코스피가 제법 올랐고, 특히 그 중심에 하이닉스 휴일 끝나고 올라간 거 보세요. 뭐 엄청 올랐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까지는 저 징크스가 재현된다고 하기에는 숫자가 되게 부족해요. 예, 그 이전의 어떤 상승폭하고 비교해보면 나스닥이 올라갔다고 하지만, 그 기존만큼의 상승폭을 기록하지는 못했고, 이제 이 그대로라면 뭐 코스피가 올라간다 내려간다 이렇게 이야기하기가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저 패턴이 좀 유지가 되는지도 좀 관심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제가 무슨 뭐 어떤 논리적인 걸로 설명드리는 게 아니라 그냥 올해 재미있는 징크스라서 보여드리는 거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논리적인 근거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뭐 논리적인 근거가 있고 이렇게 된다면 뭐 10월은 난리 나겠죠. 뭐 10월에 공휴일이 퐁당퐁당 계속 있으니까. 그래서 어쨌든 요 패턴도 그냥 재미삼아 보자, 요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와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